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책에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이 단원 안에 이렇게 총 꼭지가 4가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가지로 되어 있지만 뭐 일반형 이야기까지 하면 총 한 4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약간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요 부분이 약간 여러분을 좀 혼돈에 빠뜨릴 주제고요. 세 번째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방정식하고도 약간 연립방정식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리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외우는 겁니다. 유도 안 할 겁니다.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보시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이게 유도하는 과정이 좀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도구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외우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복잡하지만 외우셔야 하는 거고요. 일단 목표는 요거 위에서부터 2챕터입니다. 그 두 꼭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 입이 문제라 8시 전에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개 정도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가능하면 뭐 3개도 할 수 있지만 아마 한 2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온 건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중학교 때도 슬쩍 하긴 했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1차 함수 이야기하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학교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누구냐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런 걸 표준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죠. y는 x에 관한 1차식. 그죠? 이게 이제 1차 함수이면서 직선인데 여기 m을 우리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이 n은 누구라고 부르냐면 y절편이라고 부르죠. y절편이 뭔지는 알죠?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y축과 만나는 점. 그게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y는 n 될 거기 때문에 여기 y절편인데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혹은 뭐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 찾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고 y절편은 방금 이야기했어요. y축이랑 만나는 교점. 그게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데 저 기울기란 녀석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 거예요. 기울기. 이건 이제 또 내년에 또 계속 나올 내용이어서. 기울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보면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보고 요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거든요. 기울어진 정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 하면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요. 그럼 이렇게 수직 되겠죠? 직각삼각형 나올 텐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동안에 x좌표가 얼만큼 변했는지 y좌표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 둘 사이의 비율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정도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는 이제 지금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두 점 사이에 선분 혹은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고요. x가 요만큼 변하는 거, y가 요만큼 변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요 직선 또는 선분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변의 길이는 요 점이 x1, 요 점이 x2니까 요 선분은 x2-x1 이렇게 생겼고요. y좌표가 변화한 양은 y2-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x2-x1 분의 y2-y1 얘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막 약분하시면
분모 1 되고 분자의 어떤 숫자가 올라가서 뭐 기울기가 2야 라는 말은 x좌표 1 변하는 동안에 y좌표가 2 변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라는 건 x좌표가 3 변하는 동안에 y좌표 1 변했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x좌표가 6 변했으면 y좌표 2 변하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겠죠. 그죠? 기울기가 만약 마이너스 3이야. 그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이야기는 x가 1만큼 변하는 동안에 y가 마이너스 3만큼 변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 점에서 x좌표가 1 늘어났더니 y좌표는 마이너스 3 되더라. 요 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아니 x가 마이너스 1 변하는 동안에 y가 3만큼 변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삼 나오거든요. 그럼 이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왼쪽으로 1만큼 갔더니 위로 3만큼 가더래요. 똑같죠. 뭐 여기 쭉 이용이 어차피 연결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것이 기울기예요. 일종의 비율 같은 거입니다. x가 얼만큼 변하는 동안에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본 것처럼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 x도 커지고 y도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면 x가 커질 때 y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요런 방향이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x가 늘어날 때 y가 늘어나면 양수, x가 늘어날 때 y가 줄어들면 음수, 기울기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요게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면, 두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유형은 누가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x1, y1이라고. 뭔 소리냐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야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구해봐.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해봐.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밖에 없겠죠. 특정한 점 주고요. 그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그어봐.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림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요. 그래서 요 점, 임의의 점을 x, y라고 볼 거예요. 얘는 제가 편의상 여기라고 했지만 꼭 여기 아니고요. 뭐 요 옆이어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어디여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 y라고 보면 요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m이어야 돼요. 요 점이랑 기울기가 m인 점, 이 직선 그으세요이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골라보면 그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기울기는 다 m이 될 거라고요. 그죠? x-x1 분의 y-y1이 m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x-x1을 우변으로 넘기시면 만들어지는 결론은 y-y1이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예요. 얘가 누구냐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얘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건 이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y절편이라는 건 뭐였다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절편을 n이라고 했다는 건 결국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0,n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0,n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나는 한 점이 하필이면 y축 위에 있는 0,n일 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n 집어넣으면 이 모양 만들어지거든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이것에 약간 특수한 경우로 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상태니까 이걸로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x1, y1, x2, y2 이렇게요.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야. 요 점을 x1, y1이라고 보고 요 점을 x2, y2라고 보면 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역시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직선은 없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죠? 그래서 얘란 이야기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요 옆에 있는 걸 차용해서 푸는 건데
점 두 개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x2-x1 분의 y2-y1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럼 기울기 나왔죠? 지나는 한 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요 점 골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세요 라는 말이랑 같아진 거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된다고요. y-y1은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건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기울기 자리에 얘는 문제에서 기울기를 준 거라면 얘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점으로 여러분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야 된다 라는 것만 달라요. 산수를 조금 더 해야 돼서 귀찮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냐면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이면 x절편 y절편 이렇게 생긴 경우거든요. 얘도 그림으로 보면 x축 y축 이렇게 생겼을 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러면 마치 특정한 점 두 개가 a, 0과 0, b야 라고 고정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 되고요. 이거랑 다르지 않다고. 그냥 두 점이 주어진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배우냐면 모양이 예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뒤 지저분하잖아요. 쓰자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로 산수도 약간 귀찮거든요. 기울기도 따로 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놓고 나서 결국 이거 다 전개해야 돼요. 얘도 전개해서 우변 넘겨야 된다고. 그래야 y는 이라고 예쁘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산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약간 귀찮다고. 자지마. 근데 얘는요. 얘는요. 더 지저분하겠죠. 기울기도 산수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필이면 그 지나가는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이면 결론은 이거예요. 생긴 모양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야. 이렇게 생겼대요. 모양이 너무 예뻐서 버리기 아까운 거야. 좀 다르게 얘기하면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라고. 왜냐면 이거 x절편 그냥 a, 0이랑 0, b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두 점이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두 점으로 그냥 기울기 구하고 점 대입해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럼 답 나옵니다. 근데 그걸 예쁘게 써놓은 게 그냥 이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뒤에 보시면 예제 문제 중에도 이런 절편형 문제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못 풀 것처럼 써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그냥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모양만 예쁘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유도하는 과정도 그냥 이거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모양 때문에 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에요. 생각해보면 x절편은 a, 0이거든요.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1 나오겠지. 또 y절편 0, b예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b 넣으면 1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누구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을 만든 거야. 보면 y는 해놓고 x에 관한 1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y를 우변으로 넘기면 mx 빼기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변 넘겨서 는 0의 형태를 만든 건데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보기 좀 좋아요. 왜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있으면 작도하기가 편하거든요.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저 모양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바꾸는 과정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by만 나머지 넘기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그래서 b로 나누기를 하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얘가 y절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한 줄만 더 쓰면 되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아,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편하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지금 b로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b가 0이면 b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 b가 0이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b분의 a가 없잖아. b분의 c도 숫자가 아니잖아요. 0분의 c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b가 0이면 이 식 자체가 누가 되냐면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긴 직선이냐면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 x는 1이라는 직선은 x축, y축에 1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y축에 평행한. x는 어떤 상수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이건 약간 좀 특별한 녀석인데 이건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는 말했죠. x가 변하는 거 분의 y가 변하는 건데 x가 안 변해요. 이 직선 위에 점 두 개를 잡아보면 y좌표는 변하는데 x좌표는 안 변해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있어요. 0이라고. x는 변해요. y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0이지만 이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 만약에 b가 0이면 그때는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b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만 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워야 책이 보이니까.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책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 같은 거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개념원리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거기 다시 보시면 되고 와서 봅시다. 다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y는 mx 더하기 n 걔는 안 써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된 형태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그 모양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점 하나 주어져 있고 기울기 주어진 경우예요. 얘는 요 따위로 생겼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점은 기억하겠니? 뭐 초콜릿이라도 줘? 저 어디 가서 뭐 사탕이라도 먹어. 두 번째 거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두 점이 주어지면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예요. 1번. 그죠? y-y1, x-x1 거기에 기울기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당연하지만 이거 분자분모 자리 바꿔도 돼요.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1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거든. 대신에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도 x1, y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x2, y2 집어넣으셔도 돼요. x2, y2도 지나는 점이잖아. 그죠?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x좌표가 둘이 똑같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지금 이렇게 생긴 직선 이야기한 거였다고. 그죠? 걔는 기울기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x는 x1. 이렇게 생긴 직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하필이면 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때는 모양이 예뻐서 배운다고 했어요. 유도하는 과정은 a, 0, 0, b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의 형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얘가 바로 직선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 풀 때 특히나 여러분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푸는 거 되게 어려워했잖아요. 앞에서 그거 풀 때 왜 우슬랑말랑 하고 있어. 앞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풀 때 여러분 되게 좀 어려워했죠. 왜냐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막 풀고 막 그거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다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풀 때도 나중에 뒤에 배우고 나면 좀 더 편해져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은 결국 직선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직선 두 개 그려서 교점 찾으세요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건데요. 얘도요. 자, 써 있는 거 보고 옆으로 가서 예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렇게 생겨본 건 직선이 있대요. 아니, 생긴 건 이건데 사실은 만약에 주어진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a 더하기 ka 프라임 x b 더하기 kb 프라임 y c 더하기 kc 프라임은 0. x, y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에요. a나 a 프라임, b, b 프라임, c, c 프라임은 어떤 숫자로 상수로 나왔을 거고 k는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그럼 k 값에 따라서 얘와 얘의 값이 변하니까 기울기가 달라질 거고요. 얘와 얘의 값이 달라지니까 y절편도 달라져요. 즉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직선 전체는. 하나의 직선이에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그런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는 거야. k의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직선을 막 만들어 보면 얘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이래요. k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항상 지나는 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k가 붙어있는 녀석과 k가 붙어있지 않은 녀석으로 만든다고. k가 붙어있는 것도 빵, k가 붙어있지 않은 것도 빵.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k가 붙어있는 것도 빵, k가 붙어있지 않은 것도 빵. 그 말은 빵, 빵, 직선, 직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요.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어요. 그 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지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점 어디냐면 k로 묶어서 k 붙은 녀석, 붙어있지 않은 녀석으로 나누어 보면 요렇게 생긴 직선, 요렇게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 그 둘의 교점은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풀어보면 이런 건데 자,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게 가보면 해봐요.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밑에 거 볼까요? 997. 이 녀석 보시면 이거 잘라서 볼까요? 아이고. 아우 진짜. 보신 것처럼 x 1차고요. y도 1차고 상수 붙어 있기 때문에 직선인데 k가 변하면 이거 기울기가 2k-1분의 k 플러스 2거든요. k가 변하면 기울기가 달라져요. 즉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 있는 거, k 없는 거로 따로 나눠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k가 붙어있는 녀석을 먼저 보면 여기 x 여기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거요. k가 안 붙은 걸 보면 여기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도 0이어야 되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돼요. 그 말은 얘도 직선, 얘도 직선. 근데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며.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고요. 물론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 항등식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다 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가서 두 번째 거요. 지금 우리 1번 이야기한 건데 2번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논리의 순서가 반대예요. 1번에서 한 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다시 이 얘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둘의 교점을 지나거든요. 그럼 거꾸로
요 둘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둘의 교점을 지나갈 거니까. K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져요.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의 교점은 항상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거 말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지나는 직선 중에서 요걸 제외한 또 다른 직선, 즉 제3의 직선은 요거에다가 둘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한 군데에다가 K 붙여서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면 얘가 또 하나의 직선이 될 거야. 그 직선, 얘와 얘의 교점은 항상 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논리의 순서가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 가서 보면 이런 건데 왜 이래? 아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봐요. 998번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두 직선의 교점이랑 요 두 직선의 교점이랑 원점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푸시면 교점을 찾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그죠?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두식 빼가지고 y값 찾고 x값 찾아가지고 교점을 찾아요. 원점은 0,0이잖아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찾으면 되겠군 해서 찾으셔도 돼요.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당연히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EX-3Y-1 더하기 K EX-4Y 더하기 1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인데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가지고 K값 찾으라는 거예요. XY에 0, 0, 0,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K의 값이 1이다 해요. K에다 1을 대입해보면 EX-3Y-1 더하기 EX-4Y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래서 4X-7Y는 0이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고 얘가 원하는 직선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봐 다시 이 얘기 나오는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은 K라는 녀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요. 하나로. K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 중에 원점 지나는 놈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0,0을 대입해서 K의 값을 찾겠다고. 찾은 거 다시 대입하시면 원하는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논리를 원의 방정식에 가서 한 번 더 써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다시 책으로 앞에 설명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1번과 2번은 두 번째 꼭지 1번과 2번은 하나의 이야기를 요 순서대로 하느냐 요 순서대로 하느냐예요. 그냥 서로 논리의 순서가 뒤집어진 것 뿐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기본적인 문제들 나온 거라서 제가 풀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요것만 하나 보면 되죠. 뭐 사분면 이야기인데 몇 사분면을 지나냐 그런 거거든요. A, B, C를 이용하시면 이거 기울기랑 y절편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AX 더하기 C 넘기고 B 나눠가지고 기울기의 부호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y절편이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유형익히기로 가서 보시면 문제를 그냥 보자고요. 1008번 두 점이야. 중점 지난대요. 중점 좌표는 거의 암산이죠.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니까 더해서 반띵하는 거잖아요. x좌표에서 더해서 반띵 y좌표도 더해서 반띵 이니까 이 중점은 1,5구나라는 거고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구하래요. 됐죠? 정리만 하면 돼요.
완전 쉽다,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 위에 얘도 있고 얘도 있대요. 이거 무슨 소리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B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X, Y 자리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 푸세요 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아이, 중요한 건 기울기죠. 얼마니? 기울기 얼마다?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동안에 X좌표 얼만큼 늘었어요? X좌표 얼만큼 변했어요? 5만큼 변했어요? 자느라 대답을 안 한 건 아니겠지? 5만큼 늘어났어요. Y좌표는요. 5만큼 줄었죠. 5 늘었고 5 줄었다고.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이야기죠.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그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 방정식 만들어 보시면 돼요. 얘도요, 절편형이라고 했는데, 모양이 예쁘니까 그냥 외워둡시다. 자, X절편이랑 Y절편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래요. 그럼 하나가 A면 하나는 마이너스 A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물어본 게 X절편이니까 X절편을 A라고 보면 Y절편은 마이너스 A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죠? 누가 양수다 음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를 A라고 보면 이건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가 1이다 라는 말인데 얘가 마이너스 2, 4를 지나가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A 찾으시면 되죠. 완전 쉽다, 그죠? 네 번째 유형은 제목만 잘 보시면 돼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요 둘 사이의 기울기, 요 둘 사이의 기울기, 요 둘 사이의 기울기 모두 다 같더라 라는 거예요. 세 점이 다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기울기, 둘 사이의 기울기, 둘 사이의 기울기가 다 같고요. 혹시 누가 다르면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한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엔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거 세 점 가지고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그거는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해결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직사각형이랑 삼각형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꼭 직사각형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삼각형의 경우엔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았죠? 삼각형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그림 그릴까요?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은 거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 굳이 저렇게 중선을 그는 이유는 뭐였냐면 넓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으면 꼭지점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어서 그어버리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디 갔니? 꼭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변의 중점, 즉 중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진짜 한 90문제 중에 100문제 중에 한 10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넓이를.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면 진짜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셔야 되고요. 이등분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그어서 실제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등분하게 만드셔야 돼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즉 되게 피곤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지점을 지나면 넓이 안 구해도 되죠.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혹시 무게중심을 지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전에 찾아본 건데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면적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삼각형 해놓고 여기 무게중심에 못을 딱 박아서 이 직선을 이렇게 틀어요. 그랬더니 여기 위에 삼각형의 넓이가 계속 달라져요. 일정하지 않다고. 그 말은 이 넓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실제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각형은 책에서는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꼭 직사각형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배우는 사각형 중에 이름 달린 거 첫 번째 누구 배우냐면 사다리꼴 배우죠. 사다리꼴은 한 쌍만 평행한 건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평행사변형 배우거든요. 평행사변형은 이거죠. 두 변이 평행한 거. 두 쌍이 평행한 거. 이렇게 생긴 건데 얘는 우리 좌표평면 할 때 했지만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요. 이걸 좀 다르게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자르든 양쪽은 이등분 되게 되어 있어요. 왼쪽 편 넓이랑 오른쪽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도형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란 이야기거든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요 점을 기준으로 이걸 미안해. 아이고. 요 점을 기준으로 이 그림을 180도 돌리면 딱 겹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거거든요. 그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180도를 돌려서 겹친다는 건 왼쪽 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랑 딱 겹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부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등분하게 되어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이런 성질을 가졌으니까 마름모도 당연히 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등분하는 거고요. 직사각형도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등분하는 거고요. 그 둘을 짬뽕한 정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를 이등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평행사변형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건 뭐 아까 했던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되죠. 유형 8번까지가 오늘 할 얘기예요. 7번 보시면 직선 이렇게 생겼대요. mx 더하기 y 더하기 3m-4는 0. m의 값에 관계없이 m으로 묶으세요라는 말이겠죠. m 붙어있는 녀석은 x 더하기 3, m이 붙어있지 않은 녀석은 y-4예요. 그래서 m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도 0, 얘도 0. x는 -3, y는 4예요. 얘도 얘 나름대로 직선이고 직선이에요. x는 -3이라는 직선이고 y는 4라는 직선이고 그 둘의 교점이 어디냐면 -3,4여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요 점이구나 라고 찾아지는 거고요. 얘가 점 P란 이야기니까 선분 OP의 길이는 0,0에서 -3,4까지 거리 구하세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리는 5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밑에 것도 보면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되죠. 아이고.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 붙은 애들, 안 붙은 애들 모아서 붙은 애들도 하나의 직선, 안 붙은 애들도 하나의 직선. 교점 찾으시면 걔가 점 P란 이야기고요. 그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온 거 보시면 이거 좀 잘라서 볼까요?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난 직선이래요. 두 직선의 교점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찾을 수 있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아니라고요. 실제로 두 직선의 교점을 찾고 그 교점이랑 1,1을 지나는, 즉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풀지 마세요. 이게 얘는 직선 두 개가 다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구할 수 있지만 이런데 미지수가 뚫려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는 표현 좀 이상하구나. 제가 말한 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K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 1,1을 지난다 라는 말이죠. 요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1,1을 지나는 녀석이야 라는 말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K값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왼쪽 거 보면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K값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x는 뭐 없어져? y는 마이너스 5y, 상수항은 더하기 5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상태의 직선을 만들래요. 는 0을 만들었을 때 끝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5로 나누세요 라는 말이죠.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y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래서 A는 빵, B는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었으면 여기가 더하기였으면 그때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라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A는 그대로 0이지만 B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수배해서 뒤에 딱 고정되어 있는 요 값을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5로 나눠서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요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A 때문에 얘와 얘의 교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뭘 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K 가지고 구한다고요. 근데 걔가 0,0을 지난다고요. 그거 가지고 K의 값을 찾아내시면 비록 A로 떡져 있는 녀석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다 가지고 A를 찾는 겁니다. 그죠?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 요 점을 지나요. K값 찾아가지고 다시 대입하시면 직선 나올 텐데 좌표 축에 의해 잘린 선분의 길이라는 건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직선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X축, Y축인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이라는 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요거. 축 따라서 칼질을 했을 때 잘린 선분 얘잖아요. 이건 반직선, 얘도 반직선. 요게 선분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건 X절편, Y절편 구하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해서 여기까지가 이건 뭐니?
그죠.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고요. 유형 8번까지. 보시면 대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도 딱 절반이에요. 왼쪽 절반이고요. 여기도 유형 8번까지니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먼저 풀어보시고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세요.